여러분, 아침에 커피 한 잔 하실 때 설탕 넣으시나요? 아니면 오후에 즐기는 달콤한 디저트는요? 우리 일상에 너무나 당연하게 스며들어 있는 이 달콤함. 그런데 말이죠, 이 설탕 뒤에 수백 년에 걸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600년, 한 명의 유럽인이 1년 동안 먹었던 설탕의 양입니다. 고작 87g. 정말 티스푼으로 몇 번 뜨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양이었죠. 그런데 이건 오늘날의 평균치입니다. 무려 40kg. 계산해보면 거의 500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아니, 대체 지난 몇백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떻게 설탕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건 설탕이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니라 정말 희귀한 사치품이었던 그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유럽에 설탕이 들어왔을 때 이건 뭐랄까 부의 상징 그 자체였어요. 하얀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오직 왕이나 정말 잘 나가는 귀족들만 맛볼 수 있었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약으로 쓰거나 아주 특별한 향신료처럼 취급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과시하는 용도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단맛이라는 게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힘들죠. 이 매혹적인 맛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유럽 전체가 말 그대로 설탕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비극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자,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럼 이 엄청난 설탕을 다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15세기에 포르투갈이 아주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기가 막히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내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첫째, 새로운 땅을 정복한다. 둘째, 거기에 사탕수수를 심는다. 셋째,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노예로 부린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든 설탕을 유럽에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이 모델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서양을 건너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이 무려 1250만 명에 달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 이상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목숨을 갈아 넣어서 설탕을 만들고 그 설탕으로 돈을 벌고 이 끔찍한 순환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대륙을 돌면서 초기 세계화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막대한 부가 결국 유럽의 산업혁명 자금이 되었다는 건 참 씁쓸한 아이러니죠. 이렇게 견고해 보이던 시스템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걸 끝낼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거든요. 바로 IT 혁명입니다. 1791년 세계에서 설탕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던 프랑스 식민지 생도맹그에서 노예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유, 평등, 박애는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외치면서요. 이들의 저항은 정말 대단해서 심지어 나폴레옹이 보낸 최정예 군대까지 물리치고 마침내 1804년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 IT를 탄생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는 정말 얄궂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IT에서 혁명이 성공하니까 거기서 쫓겨난 프랑스 농장주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미국 루이지애나로 도망친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착취해서 설탕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 잔혹한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오히려 미국 남부의 노예 기반 설탕 경제를 훨씬 더 크게 키워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결국 혁명이 일어나고 노예제가 폐지되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설탕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괴물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저 환경에 맞춰서 자기 모습을 바꿨을 뿐이에요. 자,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괜찮아졌을까요? 전혀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정부가 재산을 잃었다는 이유로 노예주들에게는 엄청난 보상금을 줬어요. 그런데 정작 평생을 고통받은 피해자들, 해방된 노예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독립한 IT에게 독립시켜준 값이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프랑스에 갚으라고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노예를 쓸 수 없게 되니까 설탕 산업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름만 바꾼 새로운 착취 시스템, 바로 계약 노동이에요.
인도나 중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빚이랑 말도 안 되는 계약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름은 노동자지만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받았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아예 사탕수수 대신 사탕무로 설탕을 만들기 시작하고 쿠바나 하와이 같은 새로운 땅으로 눈을 돌리기도 했죠. 또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로비를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게 하는 식으로 설탕 산업은 끊임없이 살아남아 계속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 아니야? 싶으시죠? 안타깝게도 이 시스템이 남긴 씁쓸한 그림자는 오늘날까지도 아주 짙게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착취가 뭘 남겼을까요? 바로 빈곤의 사슬입니다. 옛날 설탕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부가 대물림되는 것처럼 가난과 불리한 환경 역시 그대로 자식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IT 노동자들이 바테이라는 열악한 수용시설에 살면서 일하고 있고요. 미국의 플로리다에서도 자메이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헐값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이름만 바꾼 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 루이지애나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입니다. 이것은 흑인 노동이고 착취입니다. 과거 플랜테이션의 역사가 그 후손들에게는 그냥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상처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죠. 플로리다의 머크시티라는 곳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말 그대로 불타는 지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는 수확하기 편하게 하려고 사탕수수밭을 아래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유독한 연기랑 재가 전부 다 인근에 사는 가난한 흑인 공동체 마을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환경적 인종차별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왕들의 사치품으로 시작해서 산업혁명을 움직이는 연료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성분이 되기까지 설탕의 지난 500년 역사는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땅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제물로 삼아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단맛을 위해 인류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씁쓸한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알고 난 지금 여러분은 앞으로 커피에 설탕을 넣을 때 혹은 달콤한 케이크를 한 입 베어물 때 과연 예전과 똑같은 마음일 수 있을까요?